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음력설이 끝나고 첫 번째 촬영이고요. 여러분들 음력설 기간에 푹 쉬셨나요? 사실 음력설 기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딥시크라고 중국 기업인데요. 모든 언론, 전 세계가 딥시크에 관한 보도로 넘쳐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 집사기 안유아 독서 모임에서 주제가 인공지능이었어요. 거기에서 제3회 강연이 중국 AI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거기서 딥시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딥시크가 실리콘밸리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챗GPT 그리고 다른 대형 언어 모델과 비교하는 표까지 만들어서 우리 그 강연에 보여줬고요. 근데 그 강연이 구정 전 토요일에 있었는데 구정 기간에 그 딥시크가 하도 난리 나가지고요. 주가도 변화가 컸죠. 미국 주식들이 엔비디아가 하루에 18% 넘게 떨어졌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워낙 한 800조 시총이 날아갔죠. 반대로 또 한국은 혜택을 입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냐? 중국의 딥시크 같은 이런 스타트업도 하는데 한국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죠. 그럼 한국에서 한다고 할 때 누가 할 수 있냐? 네이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 주가가 올라갔는데, 근데 어쨌든 많은 유튜버, 많은 언론 포함해서 딥시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뭐 기술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전문가들이 또 경제학 교수들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자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하나 중요한 걸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찍을 생각 없다가, 이거는 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고요. 오늘 제가 중국 딥시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특히 정부 당국에서 한국 정부 당국과 한국 빅테크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각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도 그런 얘기예요.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첫 번째 많이 그 논쟁하는 게 저렴하게 할 수 있지? 학습 비용이 왜 이렇게 싸지? 그러면 오픈AI 거 데이터들을 도용을 해서 심도 학습을 시켜서 비용을 많이 절약했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도용이고 어찌고 뭐 이런 기술들을 많이 훔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GPU H800을 썼다고 하는데, 실제는 중국에서 그 사전에 이미 사놓고 감춰놓은 것들이 있을 거다. 왜냐면 이 딥시크의 모 회사가 그 퀀텀 투자하는 금융회사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딥러닝이나 이런 량홍이라는 이 창업자가 컴퓨터학과, 절강대 컴퓨터학과 졸업생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이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친구가 졸업하고 일자리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창업한 회사가 퀀트 투자입니다. 이런 딥러닝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이미 오랫동안 연구하고 자기 투자 스킬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퀀트 투자에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워낙 기술도 있고, 그래서 H100 같은 이런 선진적인 GPU를 이미 많이 사놨겠다. 지금 H800으로 했다고 하지만 뭐 H100으로 실제 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오픈AI 거 많이 훔쳤다. 왜냐면 오픈AI 거 우리가 구독료를 내면은 거기 거 모든 걸 마음대로 학습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API 이런 것도 우리가 돈만 내면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재학습시키는 거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심도 학습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도용을 했니 어쨌니, 사실 이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가 혼자 좋았어요. 경제가 좋다기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바이든이 4년 동안 전쟁이 두 개 터졌어요.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는 이스라엘 하마스. 이렇게 밖에서 전쟁이 터질수록 미국은 혼자 좋아져요. 왜? 모든 건 다 달러 안전자산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했지만 민주당은 월가 자본이 투자해왔죠. 미국 전쟁 다 민주당이 할 때 전쟁을 해요. 안전자산을 찾으면서 미국에 많이 자본들이 가면서 미국 채권시장, 미국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 있잖아요. 뭐 중국에 대한 견제라든지, 지금 트럼프가 와서 관세 전쟁을 포함해서 국제 질서 속에서의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전 세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밀고 가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와가지고 언제 며칠이 안 됐는데 그린랜드를 포함해서 거기 돈 주고 사겠다는 식의, 옛날에 사실 패권주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를 갖다가 51개주로 하겠다는 동동동, 다른 나라 땅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 불안 요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푸틴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중국과 지금 대만 이슈도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핵 이슈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서 조그만 어떤 강요나 자기 이기주의로 가버리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은 모든 논쟁 지역은 양보가 불가능한 지역들이에요. 북한 문제,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은 중국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런 걸 건드린다는 거는 그냥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그린랜드를 건드리는 것도 사실 그 뒤에 중국에 대한 견제거든요. 이러한 전 세계 글로벌 국제 질서에 대한 불안 요소가 커질수록 미국의 금융시장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때문이에요. 이게 미국의 경제가 그동안 예외주의, 우리가 보기에 달라 보인다 이런 식으로 보였던 첫 번째 원인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식의 언어 표현, 이런 식의 주장을 해도 유엔을 포함해서 전 세계 기구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이거는 잘못 가고 있다고 보고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혁신. 그러니까 0에서 1을 만드는 완전히 창조. 미국이 주도합니다. 전 세계 90% 이상의 혁신은 다 미국이 하죠. 원천 기술입니다. 미국은 기술력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미국이 달러를 지키는 거는 석유에 패깅됐다고 하는데 전기차 시대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석유의 파워가 줄어들면서 석유에 패기는 달러의 힘은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는 기술이거든요. 기술 패권주의입니다. 미국이 혁신하면 다른 나머지 나라들은 모방이에요. 모방. 그리고 응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의 최첨단에 있던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그게 주식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GDP, 구매력 GDP, 구매력으로 GDP를 봤을 때 미국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의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65%예요. 실물 생산에 대한 공헌도는 크지 않은데 이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과 허라는 건 주로 금융을 말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실의 3배 넘게 미국이 금융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냐?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글로벌 시장이 어떤 불안 요소가 커질수록 미국 시장에 몰려가는 거거든요. 자본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 부분은 미국이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3% 정도였어요. 근데 챗GPT가 나온 게 지금 최근 2년밖에 안 되잖아요. 2022년, 2년이 조금 넘죠. 현재 이 미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63% 정도, 약 10%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미국이 기술에서의 독점력 때문에 그래요. 90% 이상이 미국 혁신의 원천 기술을 미국이 다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국가는 모아가 응용을 하는 단계였죠. 그래서 미국에서 뭘 한다 이러면 그것이 바로 자본시장에서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 있었던 것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테슬라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세계에서 한 개 국가의 GDP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애플이 3조 달러 넘잖아요. 한국이 GDP보다 더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바로 미국이 이런 주식시장의 특징이 두 가지를 반영한 거예요. 글로벌 경제에서의 미국이 안전자산이라는 이 예외주의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미국 기술에서의 예외주의. 그러니까 모든 혁신은 다 미국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동안 뭘 잘했냐?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응용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 실제 그 AI 각 영역별로 응용을 열거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AI 응용이 1위입니다. 1위. 근데 미국은 혁신에서 세계 1위인데 응용은 오히려 순위가 한 5, 6위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얘네들이 다 만들어내는데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시키고 돈 버는 거는 중국 기업들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구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한 미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걸 자본시장이 프라이싱 해주니까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첨단 기업들, 그 7개 빅테크 기업들이 이 정도로 사실은 영향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클라우드 컴퓨팅 있잖아요. 빅테크 그리고 AI 기술이 갈수록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이 독점이에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 65% 클라우드 시장을 차지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로 연결되냐면 예를 들면 미국에 뭐 대형 신용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써요. 처음에 자기 IT 부문이 사람이 굉장히 탄탄한 기술력들이 있었고 자기 IT 부문에 사람을 많이 설치해서 탄탄하게 갖고 가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면서 IT 부문을 많이 줄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비용이 워낙 전문학적이니까 많이 줄여버렸어요. 근데 1년 지나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신용회사에 바로 비용을 얼마 올리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회사 측면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죠. 자기는 이미 IT 부문 다 정리했고 뭐 기본만 남겨놨는데 이게 매년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이렇게 가격을 올라가 버리면 그 비용을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정리했어. 다시 구축하는 거는 시간이 걸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앱스토어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많은 비용들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해버리면 그 비용을 올리면 방법이 없어요. 대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는 이런 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번에 딥시크가 와서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막 18.6% 넘게 떨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연출이 되냐? 얘가 시사하는 거는 뭐냐? 그리고 딥시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데 미래에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본질을 읽어야 돼요. 첫째, 딥시크가 이렇게 난리 난 건 비용이 너무 싸다라는 거죠. 딥시크를 써보셨나요? 저는 그 챗GPT도 비용을 내고 씁니다. $20짜리를 쓰잖아요. 챗GPT 4.5 그걸 제가 많이 쓰고 $200짜리 쓰면 O1, O3 지금 O3 미니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걸 $200 넘게 매월 그렇게 쓴다라는 거는 개인한테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그렇게 그거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4호는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O3는 한 달 정도 결제해서 써보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한번 성능 때문에. 근데 이 딥시크가 사실 작년 7월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V1, V2, V3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작년 7월에 이미 량원홍이라는 이 친구가 중국에서 많이 인터뷰도 받고 작년 12월에 전문 보도도 나갔는데 서방 언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해낸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실이 아닌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얘기하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1월 말일에 이 난리 났냐? 저는 사실 그 전에 썼어요. 그래서 안유아 독서모임 강연에 딥시크를 소개한 거거든요. 근데 딥시크가 너무 주목받는 바람에 오히려 불편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바로바로 됐는데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데서 이거 몰렸겠죠. 근데 서버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돼요. 막 몰려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불편해서 오히려 유명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딥시크가 왜 그럼 작년 10월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다 이제 와서 주목받냐? 제3기관에서 성능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페이스북 포함해서 메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다 이걸 뜯어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게 뭐 오픈AI로 모방했다, 데이터를 훔쳤다 이런 안 좋은 얘기 하다가 지금 그 CEO가 와 얘네 이거 정말 따라배울 게 많다. 그리고 바로 자기 홈페이지에 이 딥시크 R1을 싣습니다. 사용되게끔 만들어놨어요. 미국의 빅테크 여기에서 인정해주니까 제3평가기관에서 나온 데이터가 확실히 성능 면에서 챗GPT O1보다 더 좋으니까 뜬 겁니다. 난리난 부분이 비용이 너무 싸다. 일단 지금 사용 비용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 너무 좋아요. 맘대로 써요. 돈 안 내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오픈했다는 거예요. 모델을 오픈해버렸어요. 오픈 AI가 오픈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클로즈 AI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조롱 말하잖아요. 딥시크는 R1 갖다가 모델을 공개해버렸어요. 그리고 논문도 발표했고 그래서 이걸 맘대로 검증할 수 있어요. 여기 기술 핵심력이 있냐 실제 자기 거냐 그리고 맘대로 전문가들은 속심을 다 알아요. 일반인들은 모르겠죠. 해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CEO 말한 것도 확실히 자기 핵심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R1이 공개된 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미국만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전 세계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R1이 이렇게 나오면서 성능이 심지어 뛰어나 오픈AI보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자신감을 준 거예요.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게 우리도 할 수 있네? 그래서 네이버 가격이 뛴 거예요. 이거 미국 같은 나라만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지금 R1이 나오면서 이제 인도도 한다고 그러고 모든 나라가 이제 주사표를 던지는 거죠. 근데 어쩌면 중국이 딥시크가 원했던 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량원홍의 인터뷰한 거 봤어요. 이게 작년 7월에 인터뷰한 건데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포커스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량원홍의 먼저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이 친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퀀텀 투자로. 근데 지금 네가 이렇게 다 공개해버리면 돈을 어떻게 버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량원홍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돈 버는 건 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벌 생각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이렇게 다 공개해버리면 누가 따라오는 게 무섭지 않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으로써 이 생태가 커지는 게 인류의 더 큰 공헌이다. 자기가 원하는 거는 돈 버는 게 아니고 인류에 공헌하는 거다. 근데 그동안 미국이란 나라가 인류에 공헌하는 기술의 핵심 국가로서 계속 선도적으로 해왔고 나머지 나라는 주로 모방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의 AI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교할 수 없다. 왜? 미국은 혁신이고 중국은 모방이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로 응용이라고 한다고 그걸. 그래서 AI 응용은 중국이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된다. 근데 자기네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왜 미국만 전 세계에서 0에서 1을 만든 핵심을 하냐. 이제는 중국도 혁신할 때가 됐고 중국도 전 세계 인류의 공헌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 세계 핵심을 위해서 이제는 공헌할 때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 뭐냐면 이걸 가지고 돈 벌 생각 전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엔비디아 얘기를 해요. 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미국에 나오냐. 그게 엔비디아 뭐 젠슨화 이런 사람 특별히 똑똑해서 그러냐. 그것보다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실리콘밸리를 포함해서 무슨 밸리 미국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 연구가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이 생태계가 커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레코드로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똑똑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생태계가 수십 년간의 핵심의 생태계, 핵심의 DNA가 수시간에 이렇게 환경에 켜지면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그 환경에 있으면 누구나 젠슨 황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샘 알트만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 왜 전 세계 천재들이 많은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으면 오늘이 일론 머스크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젠슨 황도 대만에 계속 있었으면 오늘의 젠슨 황이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핵심 생태계가 장기간에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환경이 커지면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핵심의 DNA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깊이 뿌리 박이면서 그 환경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자본시장도 따라주니까 누구나 마음대로 혁신하는 그 토양에서는 두 번째 엔비디아, 세 번째 엔비디아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수많은 천재 엔지니어들이 모여있고 걔네들 간의 정신적 교류 그리고 그런 발판, 그런 환경, 그런 토양, 그런 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십 년간 쌓이면서 계속 끊임없이 인류 역사에 공헌하는 이런 기술이 계속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 중국도 이제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미국에서 먼저 뭔가를 발견하면 우리가 갖다 쓰고 이런 세상은 이제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 지금 40명 엔지니어들이 같이 하잖아요. 자기네도 이제는 인류 역사에 공헌하는 핵심가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자기네 오픈한 걸 보고 따라와서 자기네보다 또 뛰어난 연구 성과를 만드는 걸 원하는 게 자기네 추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계속 여기에서 서로 머리를 싸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 토양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140명이 서로 직함에 구분도 없어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누가 없어요. 그냥 각자 거기서 알아서 자기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놀랬던 거는 이 팀 중에 미국 유학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부를 바로 졸업하고 박사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완전 본토 중국의 그 어린 친구들 완전 그 MZ 시대 그리고 대학 각 나온 이런 친구들이 처음부터 배우면서 거기서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 여자 하나 있는데 얘는 파이썬이 뭔지도 몰랐대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는 사람을 뽑는 기준이 딱 천재만 뽑는다. IQ가 180 이상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거기서 모여서 토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니까 더 큰 핵심이 나오고 더 큰 아이디어나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추구하는 이게 포인트가 이제는 모방이나 응용이 아니라 핵심이 하고 그 핵심 생태계에서 중국에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만 해야 되냐. 중국도 이제는 전 세계 인류 역사에 공헌해야 된다. 뭐로? 핵심가로서 0에서 1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자기네는 거기서 그냥 씨를 하나 뿌렸다고 생각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친구가 썼던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예요. 중국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았다 그동안. 왜 그동안 인류 역사에 이렇게 미국이 다 선도적으로 가고 중국이 그러면 상당 부분 이게 뒤떨어졌냐.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나 다 미국이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국은 돈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엔지니어든 자본가든 다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뭐에 초점 맞췄냐면 응용에 초점 맞췄다는 거예요. 알리바바 시대는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자본을 누적해가는 거, 자본을 쌓아가는 게. 근데 이제는 중국이 자본이 충분히 쌓였으니까 이제야말로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혁신의 선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인류 역사 발전에 공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 포인트입니다. 자신감과 이제는 인류 역사의 핵심자로서 나타나겠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핵심자로서 역할. 미국이 저렇게 혼자 혁신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왜? 첫 번째 포인트, 제가 생각했을 때 안 유효한 포인트는 뭐냐면 딥시크가 이렇게 난리 나니까 엄청 딥시크를 까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도용이 됐든 안 됐든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구나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괜히 저겠다. 그 비용이 아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누군가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도용이든 뭐든 역설적으로 그 기술은 너무 오버밸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버밸류 됐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을 했어요. 미국의 특수성, 유해성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오버밸류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를 혼란을 만들수록 더 오버밸류 된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또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더 오버밸류를 시킨 부분이 전체 미국의 그 7개 기업들이 전 세계 국가의 GDP보다 더 많은 프라이싱을 받도록 한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딥시크가 나옴으로써 그만큼이 아니었구나 증명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 포인트, 자신감입니다. 딥시크가 전 세계에 남긴 시사점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이거는 캐치를 해야 돼요. 한국의 엔지니어와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한국은 특히 중국보다 더 심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미국만이 할 수, 이거 그 나라만 할 수, 너무입니다. 딥시크가 보여준 거는 이제 각 대학을 나온 애들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 자본이 없어요. 엔지니어 부족해요. 왜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감 문제예요. 아까 그 량홍이 말한 것처럼 중국 엔지니어나 중국 자본가들이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이제는 핵심가로서 전 세계 생태계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딥시크가 보여주는 거는 중국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지? 그동안 응용시장으로서 세계 넘버원. 그래서 중국이 뭘 만들어내면 다 배추 가격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모두 아무리 비싼 거라도 중국이 만들면 배추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중국이 거기서 1등이라는 건 어제는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해요. 제조업 세계 1등. 근데 이제는 전 세계 생태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미국이 독점하는 핵심 세계를 중국이 이제 핵심가로 나왔다는 거고, 딥싱크의 량홍이 말한 건 자기가 그 찌를 뿜으면서 미국처럼 생태계를 키워가고 엔지니어들이 거기서 양성되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혁신을 미국이 독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딥시크가 대단하니 안 대단하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중국이 이제는 혁신가로서 전 세계 글로벌 생태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경쟁자로서 왔고 핵심 생태를 키워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이 중국 엔지니어들이 뿡뿡 지금 높아졌고, 이제는 그 토양이 커질 거고, 양달 산맥의 핵심 세계가 만들어지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해가지고 가격을 매년마다 올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아내고 이런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독점은 항상 안 좋습니다.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 만들어요. 인도는 워낙 엔지니어들이 많잖아요. 인도도 이제 나올 거예요. 한국 네이버도 할 거 아니에요. 일본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의 이 생태계를 커져가면서 이제는 누군가가 독점하는 세상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챗GPT $200짜리 안 써도 돼요. 딥시크를 쓰면 돼요. 데이터가 다 중국이 뺏어간다, 뭐 다 독점해간다 이래서 이탈리아나 여기 뭐 금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쓰지 말아요. 안 써도 돼요. 저는 그 사람들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왜? 서버가 다운되잖아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제 이 AI 세계에서 앞으로 미래 첨단 핵심가로서 미국이 독점하니까 중국도 있을 거고 인도도 있을 거고 한국도 이제는 퍼스트 무버 자신감을 여기서 받아야 된다. 그 량홍 인터뷰 보니까 뭐가 제일 두렵냐? 사람 따라오는 게 두렵지 않대요. 미국이 자꾸 견제한다는 거예요. AI 칩을 수출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게 한계라는 거예요. 어제는 이스라엘조차도 AI 칩을 맘대로 수출 안 합니다. 그게 꼭 중국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에요. 모든 나라에다 다 견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핵심가가 되고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딥시크를 통해서 자신감을 배워야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글로벌 생태에서 어제는 한국도 핵심가로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캐치해야지 맨날 언론 유튜브에서 그게 가짜 뺐겠니 안 뺐겠니 뭐 진짜 그 비용이니 아니니
100을 썼니 800 썼니 주가가 어떻게 되니 안 되니 그게 왜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하죠. 한국의 미래가 중요하죠.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그게 지금은 규제를 안 하잖아요. 중국만 하잖아요. 이럴 때 빨리 모든 그 기초과학, 첨단과학의 원천 기술을 다 빨리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한국의 엔지니어와 많은 기업의 CEO들, 한국 자본가들, 한국 여의도, 한국 국회, 한국 정치인들, 한국 자본가들, 빅테크 기업들 볼 수 있도록 많이 전달하세요. 한국이 진짜 배워야 되는 게 뭔지, 한국이 진짜 해야 되는 게 뭔지를. 글로벌 핵심 생태계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옛날 현대 정주영 회장이 말대로 모든 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해야 되가 싶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군사 무기나 이런 걸 최첨단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안 하잖아요. 앞으로 AI 영역에서도 최첨단 AI는 다른 나라에 수출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무역 보호주의뿐만 아니라 기술 보호주의가 더 확산될 겁니다. 딥시크의 출현으로. 네. 그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란 사람들도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한국도 할 거고 인도도 할 거고 모든 나라가 다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GPU 수요가 더 커지겠죠. 단기는 엔비디아가 수요가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장기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 기업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삼성전자도 이제 해야 됩니다. GPU를. 그러니까 꼭 엔비디아의 공급상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 경쟁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는 경쟁자 그리고 아마존 같은 데는 다 자기 거 할 거예요. 앞으로. 길게는 그렇게 갈 거고요. 짧게는 시장이 더 커지면서 더 혜택을 볼 겁니다. 옛날에 석탄 시대하고 똑같아요. 석탄이 효율성이 올라가면서 석탄을 사용하는 기업이 더 많아진 것처럼 지금 효율성이 올라가면은 더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시장의 판이 더 커질 거예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경쟁자가 엄청 나오면서 거기에 살아남는 기업들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